네, 8가지 프로젝트로 배우는 오픈AI 파이썬 API 부트캠프. 이번에는 퀴즈 자동 생성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주제를 입력값으로 주면 해당 주제랑 관련된 객관식 문제랑 이제 정답지를 생성하는 내용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각 과목마다 퀴즈나 시험 문제를 매번 출제를 해야 되는 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채점 시스템도 같이 개발을 해서 생성한 문제들을 이제 학생들이 풀면 채점까지 자동화해주는 사이클을 만들어 볼 겁니다. 기존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서, 뭐 교과서, 도서 뭐 여러 자료들을 보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출제를 해야 했겠죠? 아니면 이전 시험 문제들을 참고해서 그렇지만 너무 똑같지는 않게 이제 선생님이 다시 조금 수정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출제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면 그 각각의 학생이 제출한 답안 또한 하나하나 보고 채점을 해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오픈AI의 API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런 시스템을 자동화해보자라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앞서서 우리는 오픈AI의 그 챗 컴플리션 크리에이트라는 API의 그 도움을 받아서 GPT 모델을 사용을 해왔고 이번 프로젝트 또한 같은 API 콜을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해볼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장점을 살려서 그 그러니까 리스폰스로부터 받아오는 그 출력 값의 텍스트 결과 값을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정보들을 추출해 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를 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역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픈AI한테 그 역사 주제에 대한 문제를 생성해 달라라는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요청을 할 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니면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함께 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출력 값이 컴플레이션 아웃풋이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API 호출을 하면 오픈AI는 한 개의 문자열을 출력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어떤 뭐 문장 같은 느낌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질문과 답안 옵션들의 그 세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1번 문제에 대한 옵션과 그리고 1번 문제에 대한 정답, 2번 문제에 대한 옵션, 2번 문제에 대한 정답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질문과 답안을 쉽게 나눌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하고 저희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 하는 그 시뮬레이터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파이썬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구현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다 이제 순서를 다시 되짚어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해하고 그리고 API를 통해서 질문과 답안을 생성해 보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질문과 답을 나누어서 추출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번에는 프롬프트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 프로젝트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API 호출을 통해서 GPT 모델로부터 생성된 출력 값을 받아오는데 모델에게 어떤 식으로 요청하면 좋을지 디자인을 하는 것이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출력 값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때 좀 함께 생각하면 좋을 몇 가지들을 잠깐 짚어보고 갈 예정입니다. 이 컴플레이션 API 쪽을 사용을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좋은 프롬프트 작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프롬프트 작성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다큐멘테이션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오픈AI 측에서도 프롬프트에 대한 그 오피셜 가이드를 주는데 뒤에서 링크로 또 공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유용한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는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부르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계속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디자인 얘기를 많이 했죠.
이런 효과적인 프롬프트 디자인을 위한 원칙들이 좀 뭐가 있을까? 좀 살펴볼게요. 우선 모델 선택입니다. 웬만하면 저희는 그리고 여러분은 최신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특정 모델을 선택할 이유가 좀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면 최신 모델이 좀 가장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오픈 AI 측에서 모델을 릴리즈를 할 때 여러 버전의 모델들을 함께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범용적이고 좀 경량화된 모델들이 있고 좀 더 많은 파라미터와 많은 학습 데이터 기반의 무거운 모델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범용적이고 경량화된 모델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AI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depreciated models라고 그 지난 모델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전 버전의 구 모델, 그리고 구 모델을 사용할 때 써야 했던 그 API 호출 함수들,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오픈 AI를 알게 되고 공부했을 때 사용하던 그 API 호출 방식이랑 지금 저희가 강의에서 다루는 호출 방식이랑 달라요. 그래서 모델이 바뀌면서 이 오픈 AI 측에서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모델 여러 가지들이 함께 이렇게 되게 유기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내가 지금 공부했던 뭐 모델과 사용 방법이 또 몇 달 후 혹은 뭐 1년, 2년 후에는 또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디프리시에이트 또 될 거니까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오픈 AI 측에서 때때로 이런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된 방식으로 코드를 변경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공부하는 이런 오픈 AI의 그 GPT 모델이 고정된 버전이 아니라 저는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학습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 현장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쪽 AI 분야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프롬프트 시작에 뭐 샵 해시태그 표시나 아니면 따옴표 등을 통해서 그 생성된 그 결과 저희가 받는 그 출력값과 지시사항을 분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제를 보고 같이 좀 얘기해 볼게요. 예제 1을 보시면 모델에게 아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라고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예제 2를 보면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요약할 텍스트가 뭔지 얘기를 했고 모델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지시사항을 주는 게 훨씬 더 괜찮은 양질의 출력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의 경우에는 모델에 좀 과할 정도로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게 좀 유리해요. 특히나 그 특정 출력 형식으로 값을 뽑아내고 싶다면 이제 더더욱 그런 게 필요하고요. 여기도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오픈 AI에 대해서 요약해줘라는 예시랑 그리고 예제 2를 보시면 오픈 AI에 대한 세 개의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 executive summary가 그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약을 생성을 하는데 전문적인 느낌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GPT-4 옴니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작성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좀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와 아닐 때의 그 모델의 출력과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디테일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예제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형식의 예제를 주면 모델이 헷갈릴 일이 극히 드물어져요. 예제를 몇 개 주는 것 자체가 퓨샷 러닝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퓨처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극소량의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뭐 새로운 뭐 클래스 같은 거를 빠르게 학습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다. 뭐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의 그 샷은 샘플을 의미해요. 그래서 few shot learning이기 때문에 그 몇 개의 뭐 질의 답변 샘플을 제시를 함으로써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샘플에서 나타나는 뭐 논리 구조대로 아니면 뭐 어떤 어조대로 이제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예제를 한번 볼게요. 각 문장에 대한 그 센티멘트라고 하는 그 감정에 대한 클래스를 알려주고 있죠. 각 문장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정말 끔찍한 쇼였어는 어떤 감정일지를 맞춰보라 라는 요청에 대해서 모델은 부정이라는 값을 출력해줬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샘플, 그러니까 샷을 준 거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을 요청하는 산출물에 대해서 좀 직접적이고 간결하고 양적으로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약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주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짧게 뭐 소개를 해줘라는 것보다는 예제 1을 보시면 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게 오픈 AI에서 뭐 레이리스트 모델이겠죠. 여기서는 최신 모델. 그리고 short description에 대해서는 뭐 3개에서 5개의 문장으로 생성을 해줘라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공식 가이드 한번 쭉쭉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문제 생성하는 쪽으로 가볼 건데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객관식 문제, 퀴즈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우선 모델한테 질문마다 뭐 4개 또는 5개의 어, 옵션, 답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해야겠죠. 여기서는 n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옵션이 정답인지를 어떻게 명시할지도 모델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프롬프트를 잘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모델한테 어떻게 알려줄지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 여기서는 문제랑 답을 분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학생들한테 풀게 하고 그 문제를 이제 자동으로 채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답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만 있는 버전, 그리고 답안지가 별도로 있는 그런 버전이 필요하겠죠. 말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GPT 모델은 생성형 AI 모델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내뱉는 출력값이 항상 맞다, 답이 맞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의 맞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100%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이 약간 그럴듯한 거짓말이나 꾸며내는 말을 하는 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챗GPT 저희 GPT 3.5 모델이 21년도까지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24년도 월드컵 뭐 개최국이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뭐 한국 이렇게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현상을 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뭐 저는 학습이 뭐 21년도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출시되어 오고 있는 모델들은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긴 한데 동시에 100% 보장은 할 수 없다는 면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코드를 좀 같이 써보면서 어, 해볼게요. 네,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왔고요. 코드를 같이 좀 써보면서 해볼게요. 일단 저희 오픈 AI 그 패키지 써야 되니까 이미 설치가 되신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생략해 주셔도 되고 그냥 바로 임포트 해볼게요. 우선 뭐 판다스는 일단 기본으로 한번 해보고 아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오픈 AI 임포트 뭐 오픈 AI 실행해보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 안 하고 바로 불러오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야겠죠. 저희 처음 프로젝트에서도 항상 그 키를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PI 키를 내 키를 불러와서 내 키를 불러오는 건 지난번 시간에서도 했던 것처럼 내 키 복사하기를 그 오픈AI 홈페이지에서 복사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키를 잃어버리셨으면 다시 그 발급받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키를 넣고 일단 제 키를 낼게요. 그리고 이거를 불러와 주고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일단 끝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로 올릴게요. 저희가 할 게 이제 그 response라는 데다가 check completion create를 API를 불러와서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걸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말했던 게 시스템 쪽이랑 이제 그 유저 쪽이랑 두 개 그 프롬프트를 나눠서 이제 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함수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문자열로 줘도 되는데 우선은 뭐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죠. 그 함수로 함수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시스템 프롬프트 먼저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제 시스템 여기에는 시스템 프롬프트 관련된 내용을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함수에는 테스트 프롬프트라고 해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특정 주제에 대한 퀴즈 문제를 만들어줘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줄 거고 일단 얘도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생성할 건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얘는 익숙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generate multiple choice 뭐 question on the specific topic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문제랑 답을 분리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include 뭐 일단 answer들을 여러 개 그 달라고 하고 어떤 게 맞는 답인지 알려달라. 근데 별도로 separately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create test prompt 안에는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일단 탑픽을 그 주고 싶어요. 특정 주제 이거 지워야겠죠. 탑픽을 주고 그 다음에 몇 개 그 질문을 만들 건지 그리고 뭐 네 개 옵션을 네 개가 한 문제에 대해서 네 개 답안지 뭐 다섯 개 답안지 몇 개를 만들 건지 그걸 num options라고 줘볼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일단 탑픽이 뭔지 fstring 써가지고 탑픽이 뭔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각 문제들이 몇 개인지 multiple choice questions 그리고 몇 개의 답안인지 options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각 그 한 질문이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한 세트 질문과 답안 세트가 끝날 때마다 after the options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를 좀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달라라고 저는 요청을 할 거예요. Followed by the correct answer. correct option이랄까? 네, correct option.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맨 위는 전반적인 그 시스템한테 요청하는 내용이고 이 두 번째는 질문을 어떻게 만들고 표시할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뭐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저희는 함수만 이제 정의를 했을 뿐이니까. 그리고 이제 response에 담아 볼게요. 저희 계속 썼고 계속 써올 것. set completion 이제 이거는 거의 자동으로 이제 점점 나오실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 모델 일단 뭐 쓸지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일단 모델은 뭐 가장 많이 계속 쓸 GPT 3.5 터보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메시지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셨나요? 이 롤 안에 일단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이 create system prompt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닫았고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똑같이 끌고 와서 이번에는 시스템이 아니라 유저가 돼야겠죠. 여기가 테스트 프롬프트가 되고 이 안에 이 각각의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줄 건지 뭐 예를 들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문제 2개를 내는데 뭐 옵션을 4개로 갖는 그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볼게요. Shift 엔터 누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럼 나왔죠. 그럼 이 리스폰스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 저번에도 계속 이제 보실 건데 리스폰스만 하면 여기에 이제 뭐 사용된 토큰 뭐 어떤 모델을 썼고 뭐 이런 게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completion tokens는 이제 GPT 모델이 출력값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토큰 수이고 그리고 prompt tokens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토큰 수예요. 그래서 이 토탈 토큰이 이 두 개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많은 문장과 많은 인풋을 줄수록 당연히 토큰이 많이 사용이 되고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성해 달라고 하면 그만큼 또 약간 빌링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 하실 때는 좀 작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여기서 리스폰스에서 한번 우리는 그 질문만 빼볼게요. 여기 보시면 질문들이 여기 초이스 안에 메시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려면 초이스의 첫 번째를 일단 갖고 와보면 조금 줄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메시지 안에 있는 걸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줄었죠. 그리고 이제 이 컨텐트 안에 있는 게 우린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점 컨텐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의 문제를 각각 4개의 옵션을 갖고 있는 문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고 이 정답에 대한 표시는 이렇게 correct answer B, correct answer C 이런 식으로 각각 나오게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토큰 얘기를 할 때 뭐 제가 우리는 한국어 수업인데 지금 계속 영어로 제가 인풋을 주입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한국어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를 굳이 함수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말하면 여기다가 잠깐 써놔 볼게요. 그러니까
굳이 함수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편의상 만든 것일 뿐. 특히 이 create system promp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구구절절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뭐 똑같이 generate multiple choice question on the specific topic 해놓고 뭐 each question start with question number 뭐 such as question 1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약간 포매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프롬프트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 건데 좀 더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가도 possible answer이랑 그 다음에 정답이 뭔지 표시를 해달라. separately with correct answer 하고 마지막으로 뭐 format the question options and answer clearly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얘도 Shift Enter 한번 눌러볼까요? 왜 안 되지? 여기에 있는 correct answer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컨텐츠 여기에 n이 빠졌어요. n이 빠졌고 아니지 n이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죠. 됐다. 아이고. 네. 그래서 됐고 저희는 방금 한 게 이 create system prompt를 굳이 함수를 안 만들고 여기다가 써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를 반대로 다시 여기다가 넣으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 리스폰스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좀 바뀌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얘는 생성해내는 아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영어로 계속 저희가 인풋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모델 자체가 영어가 제일 많이 학습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에 가장 안 헷갈려 하고 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한국어로 바꿔서 인풋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All questions and answers 뭐 should be in Korean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역사로 해볼게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말고 그럼 역사에 대한 퀴즈를 한국어로 내줘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한국어로 문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얘를 그러면 반대로 한국어로 바꿔볼까요? 한국어로 바꾸려면 한국어로 바꾸는 건 제가 별도로 다른 데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잘 하셨고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위에서 저희는 그 리스폰스에다가 이제 문제를 생성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까지 이제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를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 생성된 결과를 이제 파이썬 코딩으로 정리를 하고 추출하는 걸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제 자동으로 문제를 생성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용으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답안이랑 비교를 해서 자동 채점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답안이랑 문제풀이용을 별도로 저장하는 그 파싱이 필요해요.
그래서 GPT가 생성한 이 문제랑 답안을 우리 입맛대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나눠서 저장하는 코딩을 좀 해볼 거예요. 네, 이제는 약간 그 파이썬 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좀 정리를 위해서 제가 역사로 했었는데 그냥 원래 오리지널인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원래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얘를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리스폰스를 주면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파싱을 할 거예요. 저는 파싱을 그 함수에다가 먼저 담을 건데 뭐라고 해볼까요? parse student view and answers 이렇게 해볼까요? 왜냐면 저희는 목적이 문제풀이용과 답안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저장하는 코딩이 필요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리스폰스가 일단 들어와야겠죠. 리스폰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 우선은 딕셔너리를 초기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튜던트 뷰랑 그리고 answer이 담겨 있는 정답지들이 담겨 있는 그 딕셔너리를 별도로 이렇게 두 개를 볼 거고 이 스튜던트 뷰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볼 질문과 선택지를 저장하는 거고 그리고 correct answer에는 각 질문에 대한 답안 그 정답이 저장되겠죠. 이렇게 일단 별도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보면 이 문제 이 responses 나온 이 그 포맷 자체가 이 question 넘버를 기준으로 한 블럭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패턴을 따서 각 question 블럭으로 이제 저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패턴이 보면 지금 question하고 이 넘버가 오고 그다음에 내용이 쭉쭉쭉쭉 온 다음에 correct answer 이 대괄호 친 correct answer가 나오고 요게 이제 그 한 블럭에 대한 그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regex로 불러와서 뭐 패턴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 regex로 question 오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correct answer 오고 괄호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네 그리고 question block 이라는 걸 정해줄 건데 여기에 이제 스플릿해라 이 패턴을 넣어서 저희 여기 요게 그러니까 리스폰스에서 이 블락들만 추출하려면 요게 필요하잖아요. 리스폰스 안에 초이스 안에 메시지 안에 컨텐트 그래서 요 내용을 여기다가 가지고 옵니다. 조금 크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퀘스천 넘버를 0으로 초기화하고 이거 하는 이유는 질문 번호를 추적하기 위함이죠.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담아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담는 데에서도 각 그 문제와 답안에 대한 그 세트에 대한 그 인덱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퀘스천 넘버를 0으로 초기화를 일단 해놓고 각 블럭을 이제 돌겠죠. 이 퀘스천 블럭을 순회하는 거죠. for 룹으로 이제 각 블락을 순회하면서 만약에 그 블락이 starts with correct answer로 시작이 되면 아무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죠. 왜냐면 continue로 해볼게요. 왜냐면 그 뭐 답안이 온다는 건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문제가 안 끝났다는 뜻이니까 그냥 컨티뉴를 하고 대신에 이 퀘션으로 시작을 한다 하면은 퀘션 넘버를 그러니까 증가시켜야겠죠. 근데 if 뭐 블락이 block start 이거 그냥 갖고 와볼게요. block starts with question 이라면 이렇게 그러면 블락이 question으로 시작한다면 저 뭐지? question 넘버가 증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question 넘버가 그리고 continue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각 블록을 이제 질문과 선택지 그리고 정답으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파츠라는 데다가 저는 담을 거고 이 각각의 블락을 이제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락 안에는 요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이 블락 안에서 스플릿을 해줘. correct answer를 기준으로 question with options 하면 이제 파츠에 0 strip 하면 이제 요 question with option은 이 correct answer의 전까지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들이 파츠의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여기에 담긴 거고 그리고 correct answer는 파츠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인덱스 상으로 1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담고 만약에 뭐 파츠가 없으면 뭐 not provided 이거는 약간 밸리데이션의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추가로 해볼게요. 그리고 뭐 이제 스튜던트 뷰가 다시 나와야겠죠. 스튜던트 뷰 아까 여기 저희가 초기화 시켜놨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퀘션 넘버를 따놨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뷰는 스튜던트 뷰와 그 correct answer 딕셔너리의 각각 저장 여기에다가는 이제 question with options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orrect answer라는 그 딕셔너리에는 똑같이 question number에 correct answer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return student view랑 correct answers 하면 끝납니다. 네. 감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프린트를 해서 이게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파이썬을 하실 줄 아시는 가정하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마 이게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가보면 이제 함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걸 한번 써먹어 봐야겠죠? 그래서 student view랑 correct answers가 얘다가 이제 저희가 response 준다 그랬죠? 아까 여기 위에 보시면 인자가 response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제가 이걸 안 했네요. 그리고 오타가 있네요. starts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함수가 제대로 실행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스튜던트 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정답 빼고 이 질문과 질문에 대한 그 답안 옵션들이 나왔고 그리고 correct answer는 이제 1번에 대한 답은 C, 2번에 대한 답은 A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럼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파싱을 했어요. 문제풀이용이랑 그리고 답안용이랑.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용 그 문제를 좀 그럴듯하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방금 위에서 만든 내용을 할 거라서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반이 제외된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스튜던트 뷰를 하나하나씩 순회를 하면서 좀 더 보기 좋게 지금은 여기에 그 백슬래시 n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렇게 주면 학생들이 너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포르브로 뭐 이 퀘션 넘버랑 뭐 퀘션 컨텐트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아이템스 왜냐면 이건 지금 타입이 딕셔너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딕트니까 얘를 이제 아이템 얘도 같이 한번 쳐볼게요. 이거의 아이템즈가 이제 이 키랑 네, 이 아이템에는 모든 그 아이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질문과 질문의 컨텐츠로 폴로브로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 때 프린트 뭐 조금 더 보기 좋게 해볼게요. fstring 써서 그 qnum 그리고 question content 네 이렇게 하면 question number 그 qn number 그리고 하나 줄바꿈 한 다음에 question content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줄바꿈하고 question q num 이제 두 번째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좋게 나왔고요. 요걸 이제 바로 또 다시 응용해서 시뮬레이터로 이제 학생 시점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학생 시점으로 문제 풀어보기. 그러니까 지금은 옵션만 준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최종적으로 자동으로 채점하는 것까지 해보려면 이 학생이 주는 인풋까지 받는 거를 해봐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볼게요. Student Answers라는 데다가 그 학생의 답안을 저장하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위에서 만든 코드 이제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거든요. 왜냐면 요걸 똑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도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면 이 위의 내용이랑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그럼 여기다가 저는 뭘 더 할 거냐면 이제 인풋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을 answer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인풋 아이고 제가 저걸 눌러버렸네요. 다시 어쨌든 무시하고 여기다가 뭐 답안을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리고 student answers qnum 하고 answer. 왜냐면 이게 이 answer가 어떤 문제에 대한 answer인지 알아야 하고 그 학생의 답안을 저희가 방금 초기화 해놓은 딕셔너리에다가 이제 담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아, 네, 나왔네요. 그럼 답안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그 인풋 그 상자가 열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해볼게요. 근데 student answers가 S가 지금 여기는 answers 네,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얘는 지금 1번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A라고 답을 했고 2번 문제에 대해서는 D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학생 시점으로 그러면 제출한 답안을 한번 볼까요? 제출한 답안 리뷰. 얘도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아니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for loop이랑 요게 필요하니까 요거를 갖고 오고, 뭐 print 이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출한 답안 리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각 질문과 질문 내용에 대해서 돌면서 이 question이랑 컨텐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제출한 내용이 뭔지를 담아야 되잖아요. Your answer.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게, 아까 저희가 student answer라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student answer에 qnum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하고, 얘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들어야 되죠. 됐다. 그러면 해보면 제출한 답안에 대해서 1번은 A, 2번은 D를 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학생이 문제를 푼다는 그 가정하에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이제 채점하기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위에서 그 문제 세트랑 이제 답안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학생 입장으로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선생님 입장으로서 그 학생이 제출한 답안을 리뷰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학생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그 정답과 비교를 해서 뭐 이 퀴즈에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약간 리캡을 하기 위해서 correct answers는 저희가 지금 2개잖아요. 그리고 이 correct answer에 뭐 첫 번째 거만 프린트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여기가 2로 바뀌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정답지에 대한 그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student answers를 보면 학생이 제출한 답안에 대한 A, D라는 그 매핑이 되어 있고, 이제 저희는 이 채점을 하는 그 코딩을 조금 해볼 건데, 위에서 한 거를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스코어를 0으로 먼저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답과 그 답안 페어를 도는 걸 for으로 해야 할 거예요. 위에서 썼던 걸 그대로 가져올 건데, correct answers items. 지금 이 correct answers가 딕셔너리 타입인데, 여기에 아이템에서 question number랑 이 정답을 이 qnum과 correct answer로 갖고 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correct option letter라고 해서 correct answer를 뭐 0. 그러면 이제 correct option이 뭔지를 정의를 한 거고, 그리고 이 학생의 answer에서 이게 똑같으면 correct answer랑 똑같으면 스코어를 하나 올려줘. 그러니까 학생 제출한 답안과 정답이 동일하면 스코어가 1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total questions는 이제 student view랑 똑같을 텐데, 이걸 이제 저희가 스코어를 내면 퍼센티지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코어를 total question으로 나눈 다음에 얘를 그냥 복사할게요. 곱하기 100 하면 퍼센티지 계산인 거고, 이제 여기서 fstring 써갖고 당신의 점수는 하고 score total questions 하고
여기에 이제 percentage score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student answer가 됐다. 예, 여기가 S가 빠져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지금 0점입니다. 하고 지금 답이 CA인데 학생은 A, D라고 했기 때문에 두 문제 중에 하나도 못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if 여기서 percentage score가 너무 낮아요. 예를 들어 60도 안 넘어. 그러면 다시 뭐 좀 재시험을 보게끔 해야겠죠? 여기다가 뭐 축하합니다. 시험 통과했어요. 짝짝짝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만약에 60을 못 넘었다 하면 다시 재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다 못 맞췄으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나오겠죠? 지금 제가 문제를 2개만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위로 쭉 올라가서 저희 처음에 했던 거에서 문제 2개 말고 한 뭐 5개 정도로 해놓을게요. 리스폰스의 그 두 번째 인자를 2에서 5로만 바꾸고 모든 걸 다 Shift 엔터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뭐 학생 답안에 뭐 다 A로 일단 5개를 다 대답해 볼게요. 그리고 쭉쭉쭉쭉 넘어가 보면 자 이제 다시 여기 채점하는 곳으로 왔어요. 지금 학생은 5개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A라고 대답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실제 답안은 CCACC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맞춘 격이 되겠죠. 여기서 하면 하나만 맞췄고 5문제 중에 하나니까 20%고 통과하지 못했다. 60%가 못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듈화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모듈화를 하는 건, 어, 네, 여기서 모듈화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GPT 모델로부터 생성하고 그 문제들을 학생들을 위한 문제풀이용과 답안지를 나눠서 또 했었고 그 문제를 학생이 풀게 하는 인풋 값으로 이제 값을 받아오는 걸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 입장으로서 채점을 좀 자동화하는 그렇게 흐름으로 가져갔었는데 되게 코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모듈화 시켜서 간단하게 원 스텝, 그러니까 크게 뭐 3가지 정도 스텝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사실 지금 모듈화 하는 건 위에서 있는 코드를 그대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듈화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한 큐에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할 건데 먼저 그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들을 콜렉트를 해야 되니까 먼저 콜렉트 뭐 student answers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student view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student view는 answers는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의 그 답안을 저장해 놓는 그 용도이고 저희 익숙하실 거예요. QNUM이랑 question content를 student view items에서 forup으로 액세스를 하면서 이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위에 올라가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student view의 items가 뭐였지? 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보셔도 되죠. 그래서 QNUM이 1이고 question content가 이 나머지 컨텐트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쭉쭉 넘어가 보면 print 뭐 f question q num 하고
question content. 그리고 정답을 이제 그 인풋으로, 아니면 이게 만약에 하기가 너무 귀찮다 하면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갖고 오시면 돼요. 제가 방금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거든요. 답안을 입력해 주세요가 필요한 거고, answer 했고, 그 다음에 print n 해서 return student answers 하면 일단 첫 번째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review student answers. 이제 리뷰를 한 건 이제 제출한 답안에 대해서 아까 리뷰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고, 여기에는 student view랑 student answers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출한 답안을 이제 리뷰를 할 거고,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줄바꿈을 좀 쓰고요. 얘는 다 여기다 맞추고, 퀘션 넘이랑 퀘션 컨텐트 똑같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냥 여기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프린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두고, 얘는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채점하는 부분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도 correct answers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출한 그 학생들의 그 답안이 필요하겠죠. 스코어를 0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러면 한번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사실 이게 거의 그대로 다 필요해서 뭐 한 여기까지 일단 갖고 와 볼게요. 이 전체 내용이 함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서 아까 60%를 넘으면 이제 뭐 통과라고 했었는데, 이 스레시홀드 임계치를,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저희는 커트라인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패스 뭐 스레시홀드라고 해서 60이라 해놓고, 뭘 퍼센티지가 만약에 이 패스 스레시홀드보다 높으면 이제 축하합니다, 퀴즈 통과했어요 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면 퀴즈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재시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나올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하면 다 끝이 나고요. 이제 얘를 한번 함수를 불러와 볼게요. 일단 스텝 1이 그 콜렉트가 학생들 답 수집하기. 그리고 스텝 2 제출한 답안 리뷰. 스텝 3 채점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tudent answers를 여기 위에서 정의한 이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review student answer 하는 뭐 student view랑 student answers 이렇게 하고, 중간에 제가 이런 거 하나 넣어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grade exam은 correct answers, student answers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을 한번 아무거나 써볼게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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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5개 줬고 제출한 답안에 대한 리뷰를 하면 CCCCC 나오고 그리고 채점까지 한 그 플로우에 다 담을 수 있게끔 했죠. 얘는 지금 정답이 C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0% 이상 맞췄기 때문에 퀴즈 통과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듈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